네, 종목으로 내일장 단서 찾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슈 체크해 보면서 내일장 어떻게 전략을 짜 봐야 되는지 내일장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IM증권 도국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5가지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5가지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정부의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 제출, 그리고 한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조선주들 오늘 장에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선주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이슈들 별점과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3가지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각각의 별 4개, 4개, 3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조선주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별 4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주도 섹터로서의 역할을 했던 이제 조선주 실적 발표가 아마 내일 하나오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조선주들이 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카타르 이제 에너지 쪽에서 이제 LNG 수주를 대략 한 100척 정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들이 대부분 30척에서 거의 비슷하게 일단은 수주를 받았고 이제 올해부터 그 인도량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시점입니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20%를 주고 그 이후에 10% 하고 이제 인도할 때 마지막 배를 넘겨줄 때 그때 60% 매출이 이제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 1분기 때부터 대략 이제 하나둘씩 이제 고성가 물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좀 시점이나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앞에서 조금 이제 현대미포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저는 이번 현대미포가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현대미포의 급락 현상을 봤었죠.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일단 막상 실적 발표가 됐는데 기존에 있는 컨센보다 굉장히 실적 미스가 세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저성가 물량들이 아직 실적에 남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당시 100에 하는 이제 만약에 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130에 살 수 있는 거를 이제 110에 사게 됐을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성과에 대한 마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현대미포에 대한 조금 실적에 대한 부진이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 때 이미 저성가 물량들이 다 해소되게 되면서 흑자 전환이 됐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하나오션은 전년도에 영업이익이 아마 1,2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올해 컨센이 얼마냐? 약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목표치에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비싼 배를 팔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올해부터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실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콩콜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현대미포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미스에서 생각보다 반영되는 게 이제 고성가 물량들이 앞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신조선가 지수가 140대에서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매주마다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150, 160, 170, 거의 189까지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한 187까지 신조선가 지수가 왔는데 그렇게 케이스가 가는 경우가 우리가 지금 조선사들 같은 경우가 2028년까지 수주 잔고 꽉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은 우리가 적어도 3년 동안 실적에 대한 우상향은 계속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조선 섹터들이 슈퍼 사이클이 얘기가 나왔고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물론 오늘 주가가 빠진 거는 너무나 이제 리포트에서 물론 이제 주말에 나왔던 그 중국의 입항 수술에 대한 부과가 물론 이제 3월 달에 이제 나왔던 예상치보다 굉장히 완화되는 스탠스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중국 조선사들을 오히려 바이를 외쳤고 일단 한국 조선사들은 일단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빠졌으나 막상 보면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실적은 우리는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칩시다. 치는데 아마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그때 어떤 주제를 얘기가 나왔냐면은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삼성중공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캐펙스 투자가 확대를 못하니까 해외 조선소로 이제 확대를 시키고 있죠. 그럼 그게 이제 29년, 30년으로 더 확대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결국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얘기가 더 나오냐에 따라서 저 조선 섹터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성과 물량으로 인한 실적 우상향이 나와주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락세는 그래도 리포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그 하락에 대한 하락분은 그래도 좀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네. 일각에서는 방산주만큼의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등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추측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이제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물론 수주 잔고가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모든 섹터에 대한 피크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은 결국 이 성장률 자체가 꺾였을 때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피크 아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현대로템이 실제로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맺어지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나올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 계약이 과연 그만큼에 대한 수주 계약이 클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실제로 수주 잔고가 작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방사는 피크 아웃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은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는 MRO 사업 자체가 연간 한 20조 원 정도 규모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물론 이제 전체 시장은 한 80조 원이 되겠지만은 결국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단 중국과 관련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군비 경쟁에서 새롭게 이제 MRO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를 맺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더 충분히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국한된 게 이제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 두 회사로 조금 좁혀질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전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게 폴란드나 캐나다 쪽의 잠수정 수주 금액 규모 자체가 60조에서 그 70조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나 내년쯤에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우리는 새로운 그런 선박에 대한 이제 다선 종에 대한 수주가 좀 기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더 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세에 대한 확인만 돼준다면 주가가 우상향할 흐름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 별 4개짜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입니다. 별 4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물론 실적은 안 좋을 건 아마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쪽 이제 모델 Y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보통 이제 새로운 신차가 발표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재고되는 물량들 차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뭐 유럽 데이터를 나왔을 때도 특히 테슬라는 유럽향에서 한 30-40% 이제 실적 부진이 나오긴 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BYD나 유럽 이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30-40% 성장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2차 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사들을 보게 되면 유럽은 전기차 시장이 30-40%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전기차 캐점이 뭐 이제 본격적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지금은 이제 BYD가 더 많은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진입을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은 이제 실적 개선세가 그렇게 빠른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뭐 혹자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보지 않았냐? 뭐 그때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다시 전환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 구간에 있느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매출액 자체는 크게 성장하는 구간이 아닌 거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게 되면 CATL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18조가 나왔습니다. 16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LG 엔솔이 얼마 나왔냐? 8조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단기 순이익 기준을 보게 되면은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2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얼마 나왔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400억이 나왔죠. 그만큼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 확대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중국 전기차 전체적인 수직 계열 자체가 그만큼 이제 가격 경쟁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테슬라가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 6시에 이제 발표를 하긴 하겠지만은 인도량보다도 아마 시장에서 내세우고 있는 거는
그러면 향후에 FSD에 대한 정착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물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하게 되면은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더 다양하게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 모델 Y에 들어가고 있는 뭐 대주전자 재료나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들 뭐 이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진입이 좀 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향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배터리를 얼마만큼 더 이제 양산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1분기에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전략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주로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나노신소재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어떤 조사기관에 따르면 3월에 세계 전기차 세계 판매량이 170만 대로 전월에 비해서 한 40%가량 늘어났다. 그래서 캐즘이 끝났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전월로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워낙 1월달, 2월달이 판매량이 사실 그렇게 좋은 상은 아니었고, 대부분 중국 전기차가 비중이 훨씬 더 많았던 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야, 뭐 이번에도 ECB가 금리 인하를 했고, 계속 꾸준히 지금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럽은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이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물론 전기차 시장은 살아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거는 중국 전기차 쪽, 특히 BYD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BYD는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계속 꾸준히 지금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측면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흐름은 어떻냐? 똑같은 상황입니다. 흑자 전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매출 성장이 예전 우리가 2년 전처럼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의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3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있으면은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이 컸던 흔적이 항상 있습니다. 지난 분기도 마찬가지고, 지지난 이제 분기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28년, 29년까지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고성장에 대한 부분을 원했었고, 물론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수출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수출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항상 컨센보다 부진하는 측면을 보여왔습니다. 아마 지난 4분기 때 실적할 때 어떤 모멘텀이 있었냐면은 실적 발표 바로 전날에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발표할 때 실제로 실적 미스가 세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거의 한 10% 빠졌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이제 구간을 보여왔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제 임대 축소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물론 기존의 오픈 AI와 관련된 관계 이슈가 조금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4월 30일에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의 실제적인 향후에 AI 캐펙스 투자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있는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에도 결국에는 이제 알파벳, 구글이 실적 발표가 있죠. 구글은 아마 계속 꾸준히 캐펙스 투자를 더 늘릴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보고는 있는데, 물론 지금 아까 앞에서 전기차도 얘기를 해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변압기와 관련된 수요가 예전만큼 많이 살아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기도 하고, 전년도 9월 달에 이제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던 알리바바나 이제 울산 공장이 완료가 되게 되면서 실제로 올해 1분기에 그런 이제 변압기와 관련된 수출이 본격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생기느냐 가 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보다 공장 증설로 인한 효과가 올해 한 2천억에서 거의 4천억까지 밸류를 더 높게 이제 보고 있는 좀 상황이기는 한데, 물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거에서 이게 오버슈팅이냐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이 일어나느냐가 내일 아마 컨퍼런스 콜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좀 멘트를 조금 기대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최근에 변압기 제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까? 네, 그런 모습은 어느 정도 이제 수출 단가가 올라오게 되면서 물론 이제 매달마다 실제 그게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엘리바마 쪽에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은 대신에 이제 거기서 이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얼마만큼 고성장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마 똑같은 비슷한 그런 IRA에 대한 해석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트럼프 정책 하에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더 커질 수 있는지 물론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얼마나 더 빠르게 이제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수요는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알파벳의 캐페스 투자가 확대되는지 이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체크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